자, 여기서부터 내가 첫 번째 평행이동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보자. 평행이동은 헷갈리는 부분이 조금 있거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좀 구분을 좀 해줘야 돼. 첫 번째 뭐냐면 점에 대한 평행이동은 정확하게 인지를 해줘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도형에 대한 평행이동이야. 점과 도형이 서로 다른 거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점에 대한 평행이동은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되냐면 특정한 하나의 점인 x, y라는 하나의 점을 평행이동한다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얘를 그냥 편의상 x축을 따라서 p만큼 y축을 따라서 q만큼 평행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바뀌냐면 x-p, y-q 이렇게 바뀌는 거 맞아? 아니, 점에 대한 건 그냥 평행이동 한 만큼을 더해주면 돼. 점은 이거야. 근데 도형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쓰냐면 보통 이렇게 많이 써. 이렇게 x랑 f의 x, y는 0이다 라고. 그랬을 때 얘를 똑같이 x축을 따라 p만큼 y축을 따라 q만큼 평행이동 하게 되면 도형은 이렇게 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그 평행이동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평행이동은 끝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를 바로 1번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어. 자, 지금은 x, y라고만 나와 있지. 이건 점이야, 점. 확인되니? 그러면 뒤에 봤더니 x-1, y 플러스 1이지. 다시 말하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이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야. 그러면 1,2라는 점을 옮기라 그랬지. 옮겨보자. x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1만큼 가니까 0이 되겠지. y축을 따라서 1만큼 갔으니까 3이 되겠지. 즉 1,2라는 점이 지금 나와 있는 평행이동을 적용을 하면 0,3으로 바뀔 거란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되죠? 그러면 0,3과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 L로 바뀌었대. 다시 말하면 L이라는 직선은 뭐냐? 0,3이랑 마이너스 1,2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 보고 만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자, 직선의 방정식 지금부터 만들 거야. y는 기울기부터 찾자. x의 변화량 여기서 이거 빼면 1이지. y의 변화량 빼면 1이지. 그러니까 그냥 x 마이너스 플러스 3 이렇게 그냥 만들어 버리면 되겠지. 확인됐습니까? 네, 이렇게 그냥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에 대한 평행이동 잘 구분해놔. 자, 그러면 뒤로 한 장 넘겨서 점에 대한 얘기 또 이어서 가볼 거야. 4번 문제 보자. 이번에는 평행이동을 적용을 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x, y라는 하나의 점이 쭉 이동을 해서 x 플러스 a, y 플러스 a라고 돼 있어. 마찬가지로 점이라는 거 확인됐지? 자, 여러분들이 보고 찾아봐. x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이거? 그렇지. a만큼, y축을 따라서 똑같이 b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 알지? 요만큼 같이 이동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3,2라는 점이 똑같은 평행이동을 적용해서 마이너스 2,4로 변했대.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3에서 a만큼 이동을 했더니 마이너스 2가 된 거고 2에서 b만큼 이동을 했더니 4가 됐다라고 그냥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야. 점에 대한 평행이동은 그냥 이동한 만큼을 더해버리면 그만이란 얘기야. 구분해서 잘 기억해놔. 그럼 바로 a가 얼마야? 마이너스 5, b가 얼마야? 2라는 거 그냥 찾을 수 있지? 이렇게 그냥 찾고 끝나는구나. 확인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문제 풀 때 1번에서 6번까지 문제가 점에 대한 평행이동이거든? 걔랑 뒤에 나와 있는 직선의 평행이동 얘랑 구분해서 기억을 해줘야 돼. 마찬가지 원의 평행이동, 포물선의 평행이동 해서 지금 평행이동이 도형에 대한 평행이동이 7번 문제에서 쭉 시작을 해서 쭉쭉 가지거든? 그래서 아이 종이가 왜 안 넘어가? 어디까지 나오게 될 거냐면 여기 19쪽까지 나오게 될 거야. 19번 문제까지. 19번 문제까지. 여기까지 두 가지를 구분해서 잘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럼 자, 도형에 대한 평행이동으로 가보자. 7번 문제 보는 거야. 직선 y는 x-1이라는 직선을 이만큼 평행이동했대. 자, 그러면 적어보자. 7번에서 y는
x-1이라는 직선을 평행이동했어. 어떻게 했느냐? x축을 따라서 이만큼, y축을 따라서 m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그동안 2차 함수 하면서 계속해서 했었던, 원을 하면서 했었던 도형에 대한 평행이동 규칙을 적용하면 되는 거야. 자, x축을 따라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 뭘 대입하면 돼? x-2 대입하면 되지? y축을 따라 m만큼이면 y-m을 그냥 대입하면 되지? 대입해서 직접 식을 만든다. 그러면 결국 y는 x-2에다가 -1하고 플러스 m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y는 x-1 플러스 m이라는 직선이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렇게 평행이동한 직선과 다시 y는 -x 플러스 3을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을 찾아야 돼. 하나를 더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또 적어보자.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을 이번에는 x축을 따라서 m만큼 평행이동하지? 그럼 이번에는 x 대신에 x-n을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럼 관계식의 모양이 y는 마이너스 괄호하고 x-n이다. x에다가만 대입하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3. 그러면 결국 y는 -x 플러스 n 플러스 3이다 라는 직선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었을 때 둘 사이 교점의 좌표가 0,2라 그랬지? 다시 말하면 여기다 0,2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여기도 0,2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대입해서 n값 찾으면 되겠지? 얼마 나와? 3 나오지? 자, 대입해서 n값 찾으면 되겠지? 얼마 나와? 마이너 1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mn을 곱한 -3이 정답. 이렇게. 그러니까 찾는 건 별개야. 일단 평행이동을 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뒤로 한 장 넘겨서 10번. 굳이 해볼 필요 없겠지? 원을 평행이동 적용하는 거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시키면 되겠죠? 마찬가지. 뒤로 넘겨서 14번. 포물선에 대한 평행이동이야.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하면 되겠지? 관계식만 달라졌을 뿐인 거야. 아시겠죠? 자, 근데 이번 숙제에서 요거는 하나 제외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 지금 나와있는 17, 18, 19번 문제 보이죠? 보이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관계식이 아니라 도형 자체를 이동시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확인되고 있어요? 그러면 도형 자체를 이동시킨 방정식을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7, 18, 19번은 다음 시간에 하자. 익숙해지고 나면.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따로 빼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꼭 얘기를 해줘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평행이동과 평행이동, 점에 대한 평행이동과 도형에 대한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를 했어. 요거 잘 기억해서 문제에 적용시키면서 천천히 한번 풀어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평행이동이 아닌 이제 뭘 얘기할 거냐?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이 대칭이동도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일부분을 배우고 넘어오거든? 자, 어떻게 대칭으로 해볼 거냐면 x, y라는 하나의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그랬을 때 이 점을 첫 번째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자. 두 번째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자. 세 번째 원점 0,0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워왔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 지금 앞에서 수화했었잖아. 맞지? 수화에서 또 새롭게 추가된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이 나올 것이고 다시 함께 추가된 y는 -x에 대한 대칭에서 총 5가지 대칭법이 가장 기초적인 형태야. 확인됩니까? 자, 근데 외워야 될 게 평행이동보다 훨씬 더 많아졌지? 그런 만큼 여기서는 메리트가 있어.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 평행이동은 점과 도형을 따로따로 기억을 해야 되지. 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근데 대칭이동은 점이건 도형이건 상관없어.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 외워야 되는 개수가 늘어난 만큼 똑같이 그냥 진행하면 된다는 것만 기억해놔. 아시겠죠? 자, 그러면 x축 대칭을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x, y라는 점으로 만들어지겠지. 다시 말하면 x축에 대한 대칭은 y 대신에 그냥 -y를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돼. 마찬가지 y축 대칭은 -x, y라고 점의 좌표가 바뀌게 될 거야. 즉 다시 말하면 x 대신에 -x만 대입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원점 대칭은 둘 다 바뀐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x축과 y축 대칭을 둘 다 할 거니까 x 대신에 -x를 그 다음 y 대신에 -y를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된다. 확인됐죠? 자,
y는 x에 대해 대칭하면 이거 역함수 만들라는 얘기잖아. 정역과 공역이 치역이 서로 위치를 바꾸는 거지. 다시 말하면 점의 좌표가 y, x로 바뀌게 돼. 즉 여기서는 어떻게 하게 될 거냐? x 대신에 y를 쓰고 y 대신에 x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자, 마지막 남은 얘가 문제거든? 요거 혹시 기억나? 요거는 수화하면서 우리 만렙에서는 안 봤던 그림 같은데? 자, 간단하게 보여줄 테니까 잘 봐. 이렇게 좌표평만 만들고 여기에 내가 이렇게 생긴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을 그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편의상 여기 점의 좌표를 여기 1,1이라고 할 거야. 얘를 대칭시킬 거야. 어떻게 돼 그러면? 넘어가서 여기 오겠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야 되지. 오른쪽으로 한 칸 갔으니까 왼쪽으로 한 칸 와야 되겠지. 위로 한 칸 올라갔으니까 아래로 한 칸 내려가면 되겠지. 점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러면 얼핏 보잖아? 1 대신 마이너스 1, 1 대신 마이너스 1로 바뀌었지. 맞죠? 다시 말하면 얘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처럼 보인단 말이야. 근데 점좌표를 하나 바꿔볼게. 어디로 갈 거냐? 이번엔 하나의 윗칸으로 잡자. 즉 1,2라는 점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대칭시키고 나면 이렇게 점이 넘어가겠지. 오른쪽으로 한 칸 대신 왼쪽으로 한 칸이지. x좌표가 마이너스 1 되겠지. 위로 두 칸 올라갔지. 맞아? 그럼 아래로 몇 칸 내려가야 돼? 두 칸 내려가야 되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어떻게 바뀌었어 그러면? 잠깐만. 아니지. 에이씨 바보짓 했잖아. 이거는 원점 대칭을 했잖아 우리. 자 다시 가보자. 원점 대칭을 했잖아. 뭐 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다가 다시 점 찍어볼게. 여기 마이너스 1,2야. 자 얘를 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거거든.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수직이 되게 대칭 이동이 돼서 넘어가는 거란 말이야. 수직이 되게 대칭 이동이 돼서 넘어가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점까지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다시 말하면 요 점에서 요렇게 삼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치면 이쪽 반대편에 똑같이 합동이 되는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지. 다시 말하면 요 길이랑 색깔로 구분해줄게. 요 노란색 길이가 이 노란색 길이랑 같아야 되지. 다시 여기 보이는 보라색 길이가 이쪽 보라색 길이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점으로 넘어온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보이는 가운데 있는 요 빨간색 선 보이지? 얘가 수직으로 만나는 거란 말이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 빨간색 선의 경우는 기울기가 1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지. 그러니까 x-1 플러스 2라는 직선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 y는 x 플러스 1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돼요? 자, 그 상태에서 대칭 이동된 점의 좌표 우리 어딘지 알아볼라. 모르지. 이제 그거 찾아야 되는 거지. 이 점의 좌표를 편의상 a, b라고 쓰자. 확인돼요? 자, 그럼 이제 봐. 이 점하고 요 점 사이의 중점이 여기지. 맞아요? 그럼 이 중점의 좌표 우리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어떻게 구해?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요 직선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대입하자. 2분의 b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러면 분모 2 지우고 얘를 통째로 이항할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이항하는 거지.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이 하나가 나올 거야. 확인되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요점, 대칭 이동된 점은 이 그래프 위의 점이지. 대입해도 성립하지. a랑 b 대입할 거야. b 이항할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이라는 두 번째 식이 하나가 나올 거야. 두 개를 연립해서 좌표를 직접 찾아보자. 그러면 바로 더하자. 그러면 2a 될 거고 플러스 4가 0 되는 거지. a가 뭐가 돼? 마이너 2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 b 값이
마이너 1이 되겠지?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점좌표 봐. 1,2가 대칭 이동되면 마이너 2, 마이너스 1 되지. XY 좌표 서로 바뀌었지. 부호도 바뀌었지. 다시 말하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을 하게 됐을 때 얘만 주의해서 잘 외우면 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즉 얘는 어떻게 될 거냐?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면 된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증명하는 과정은 어차피 다음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할 거거든? 지금은 궁금해하지 마. 그냥 지금은 기초적인 5가지 요것만 외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버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바로 우리는 어디로 가볼 거냐면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는 쭉 넘어가서 26쪽 6번 문제로 가는 거야. 26번. 기본적인 얘기만 오늘 한다 그랬잖아. 자, 점에 대한 대칭이동이야. 자, 점에 대한 대칭이동이면 지금 보면은 점 P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A, 3으로 옮겨진다라고 얘기를 했어. X축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은 뭐가 바뀌는 거야? Y 대신 Y, 마이너스 Y가 되게 될 거니까 Y좌표의 부호가 바뀌겠죠. 그러면 26번에 원래 있던 점의 좌표는 뭔지 모르겠는데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더니 점좌표가 뭘로 바뀌었냐면 A, 3으로 바뀌었대. 맞지? 그럼 원래 있던 점의 좌표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바뀐 점이 Q, 원래 있던 점이 P면 P의 좌표는 A, 마이너스 3이 되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 X축 대칭은 Y좌표의 부호가 바뀔 거니까. 확인됐죠? 자, 그 다음에 점 P를 다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얘를 다시 Y축 대칭을 하면은 어떤 점이 된다고 했냐면 이번에는 4,B라는 점이 만들어졌대. 이게 R점이야. 그럼 Y축 대칭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X좌표만 바뀌는 거잖아. 즉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걸 이렇게 썼다는 얘기잖아. 그럼 결국 우리는 A가 얼마라는 걸 알아? 마이너스 4겠지? 그리고 B가 얼마라는 걸 알아? 마이너스 3인 걸 찾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찾아낸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래서 이 공식에 맞춰서 천천히 하나씩 부호만 바뀌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뒤로 넘겨서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이라고 나오지. 자, 메리트가 있다 그랬지. 대칭이동에서는 도형이 점이건 도형이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대칭이동 시키면 된다 그랬지. 한 문제만 해보고 오늘 마치자. 자, 29번이야. 직선 이거를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을 시키면 이 직선이 얘를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일단 대칭이동부터 시키면 되는 거잖아. 맞지? 자, y는 x 대칭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x 자리에 y 대입하고 y 자리에 x 대입하면 된다 그랬지. 그럼 원래 있던 관계식이 y는 3분의 1x 플러스 k였거든. 얘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 x는 3분의 1y 플러스 k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만약에 관계식을 찾아라면 정리해서 y는 뭐다 라고 써버리면 되겠지. 근데 지금은 관계식을 찾는 게 아니라 2, 마이너스 3을 지날 때 k값 찾으라 그랬지. 관계식 정리할 필요도 없어. 바로 x의 2, y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그냥 k값 찾아버리면 그만이야. 그러면 2는 마이너스 1 플러스 k 되는 거지? 따라서 k가 얼마야? 3. 그냥 이렇게 나오고 끝나는 거지.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이해돼요? 확인돼? 자, 그러면 우리 뒤에 있는 문제에서도 기본적인 문제들 원의 대칭 이동 똑같이 진행하면 되겠지? 그럼 아마 포물선이 또 나오겠지? 걔도 똑같이 진행하면 되겠지? 확인됩니까? 자, 오늘 숙제할 거 유형들 불러줄게. 1, 2, 3번 나와 있는 거 다 하시면 되고 4, 5, 6, 7, 8, 9 다 하고 가는데 중간에 여기 아까 빼라 그랬었죠? 17, 18, 19번 문제 빼라 그랬지? 그리고 추가로 더 뺄 거야. 20번, 21, 22도 빼. 그 유형도 빼. 그 다음에 23, 24, 25번 나와 있는 유형도 빼고요. 9개 뺀 거야. 맞죠? 그 다음에 다시 26번부터 쭉 문제 풀면 되겠지? 그래서 쭉 풀면서 가다가 도형에 대한 대칭이동, 그 다음에 원에 대한 대칭, y는 x와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동 다 해서 41번까지만 푸시면 돼요. 확인됐어? 41번까지만. 그럼 뒤쪽에 남아있는 문제들 있잖아.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온 거 가지고 복습하면서 한 번 더 정리하자. 여기까지 확인됐죠? 됐어? 여기까지 합시다.